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내가 잘못. 자, 팔계장과 태극권 이야기인데, 팔계장하고 태극권 어떤 걸 수련할 것인가. 사실 이건, 팔계장하고 태극권 어떤 걸 수련할 것인가. 사실은 두 개 다 하는 게 좋은데, 기능적인 면을 생각해 보는 거죠. 팔계장이라고 하는 것과 태극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내가 3권에 불리고 있는데, 이 팔계장 태극권 행위권이 내가 3권이 되게 됐던 근거들도 사실은 뭐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이런 근거는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런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거 천진무사회나 이런 데 있는 사람,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야, 우리는 좀 다르게 가보자. 그러니까 소림권 기반으로 말고 다르게 가보자. 이래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거고, 또 이름이 또 팔괴, 태극, 뭐 형이, 이런 게 형이 오행 이런 것들이 주역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쟤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좀 중요한 뭐 호흡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이자 네가로 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 세 사람 그 세 문파가 그냥 뭐 차별하러 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차별하러 둬서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내각권을 목표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내각권을 목표로 만든 건 아니었는데 사람이 힘을 내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외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즘 말하는 MMA 격투기라든지 권투라든지 태권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힘을 내는 방법을 찾아낼 때 우리 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가의 이런 수련법들이나 이런 걸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힘을 내는 방법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많이 찾았던 거죠. 그래서 땅의 힘을 이용한다, 호흡력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 오다 보니까 수련 방법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샌드백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련하는 것을 또 몸의 바깥쪽 형태를 봐서 외가라고 했던 거고, 그걸 하기 이전에 공방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술을 이해하고 몸 힘을 어떻게 쓴다고 하는 방식을 다르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출발하느냐 밖에 출발하느냐, 연역법이나 기납법이나 그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막 기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이게 여기서 환상이 발생한 거예요. 뭐 발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로 사람을 친다. 이것 때문에 오해가 되고 발견이라는 방법을 이상하게 포장하다 보니까 특히 태극권이 심했어요. 그래서 막 때리면 뭐 사람 안에 내장은 박살난다 이런 게, 그게 사실은 그거는요. 펀치력 좋은 권투 선수한테 맞아도 그 안에 박살납니다. 진짜 내장에 진짜 마음 먹고 딱 그렇게 때리면 내장 파열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이나 이런데 발차기 잘못 맞으면 간 파열됩니다. 그게 뭐 내각권에서 태극권이나 팔계장 있는 것만 그걸 할 줄 알고 외곽권은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자꾸 막 내각권 하나들이 자기들이 뭐 우리는 특별한 것처럼, 우리는 또 누가 다른 것처럼 상승무공이다 이러는데, 양쪽 다 배워본 저로서는 저는 태극권으로 싸울 수도 있지만 일반인한테 싸우면 태극권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태극권을 습득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정말로 장난감 배우는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7년 걸렸어요. 7년.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서 태극권으로 어떤 시합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무술 자체가 그러니까 좀 시간 낭비가 되고 하고 그 오이를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오이를 깨닫기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이라고도 하죠. 그 길을 깨닫기 어렵다고 해서 엄청 좋은 무술이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태극권의 단점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항상 무술을 평가할 때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이렇게 뭐 평균 점수 몇 점 하는데, 그중에 제가 아는 무술 중에 제일 모든 평균 점수가 다 고르게 놓고 거의 90점대로 가는 게 당랑권이고요. 그거 못 가는 게 바로 팔계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태극권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는 거의 100점에 가깝지만 어떤 것들은 저 평균치 이하예요. 그래서 절대 권하지 않아요. 무술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진짜 양징보나 이런 사람처럼 옛날에 뭐 양수호나 이런 사람처럼 특출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가능해요. 하지만 재능이 없으면 안 돼요.
재능이 없으면 안 하는 만 못해요. 그냥 정말로 태극권은 10년을 배운다고 해서 10년 동안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냥 정말로 싸움을 하고 싶거나 어떤 강한 힘을 얻고 싶다면 재능이 없으면 태극권 시작하지 마세요. 10년 가도 도로남해함이 타버립니다. 10년 공부 도로남해함이 타버리고 20년, 30년 해도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 태극권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태극권의 제일 단점은요, 이해력이 좋지 않으면, 한마디로 머리가 좋아야 이해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이 머리로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극권이라고 하는 무술의 근본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또 양가 증가가 다릅니다. 특히 양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말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정말 배우고 나면 정말 신비롭다고 할 정도의 그런 힘을 구사해낼 수 있고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습득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비리그 정도의 내가 그게 안 되면 그 학교 못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교과서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그 교과서 본다고 내가 졸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순환할 거냐? 제가 요즘에 항상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어떤 무술적인 파이팅 이런 거로는, 중국 무술적인 파이팅은 이미 끝났어요. 정말 한계에 다다랐고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술은 무엇을 배워도 지금 MMA와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런 시합의 형태로 가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중국 무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중국 무술만의 어떤 새로운 시합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어렵고요. 그것도 시합이라는 형태는 원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현대인들이 말하는 시합에서 뭔가를 거두려고 하고 시합적인 거로 어떤 강함을 이해하려고 하면 중국 무술 안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냥 MMA 배우거나, 저는 MMA보다는 제 스타일이 엉겨 없는 거 그래플링 싫어하기 때문에 K1 스타일이고, 지금도 MMA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막 몸 부딪혀서 느끼고 하는 거 싸울 때 누가 부딪히는 거 좋아합니까? 깔끔하게 끝내야지. 그래서 그런 거 원래 옛날부터 안 좋아했어요. 이유도 배워도 별로 재미없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레슬링은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런 거는 정말 내가 남자하고 엉겨붙어 싸울 일은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있으면 서로 장단점을 떠나서 제가 그랬던 거고, 중국 무술은 딱 그 중화민국 초 그때 딱 그 이후로 없어요. 사실은 발전을 못했어요. 중국 무술 자체가 발전을 못했어요. 민국 말, 청말 민초에나 우리가 말 전설적인 그 노사들이 있었던 그때 이후로는 발전을 못했어요. 대만에 계신 제 반학 사부님께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로 문제에 많이 부딪혀가지고 대만에 계시지만 중국에 10년 넘게 다 찾아다니면서 각지 다니면서 확인 다 하고 해가지고 태극권이 가짜 진짜 찾아내고,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고 선천경법을 발견하시고 그걸 제가 또 수련해가지고 습득해왔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시합적으로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 우리 시합 MMA 누가 세냐 실전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젖혀놓고 그건 나중에 따로 시간 되면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태극권과 팔계장 중에 우리가 어떤 체육 건강적으로, 그리고 취미로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 달리기 하잖아요. 그죠?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달리기만 하지 또 웨이트업 싫어하잖아요. 축구하는 사람도 축구를 갖고 건강합니다. 아침 조기 축구만 갖고. 등산은 등산만 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형태로 봤을 때, 또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줄 때 태극권과 팔계장 어떤 걸 추천하냐? 저는 팔계장을 추천합니다. 장점이 뭐냐면 팔계장은 기본적으로 운동 공간이 적어요. 내가 팔자로 원을 그릴 수 있는 메비우스처럼 그릴 수 있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팔자처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정도 공간만 있어도 좋고요. 이 중간에 기둥 2개만 딱 세워놓으면 더 좋고요. 정말 기둥만 2개 세워놓고 팔계장하면 정말 제가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다음에 쫙 멋지게 해놓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팔계장은 현대인들한테 정말 좋다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 스트레칭 아시죠? 스트레칭. 그 스트레칭을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는 무술들, 이게 영전처럼 팔을, 그러니까
몸에서부터 발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단전이란 그러니까 우리 코어를 통해 가지고 손끝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시작된 힘이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그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코어입니다. 코어. 뭐 단전으로 기가 봐서 이 기 딱 넣는 순간부터 무슨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단전을 통해서 단전이라는 이 위치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그 증폭되면서 그 등을 타고 와가지고 그것이 더 커지고 그것이 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먹을 안 쓰느냐? 주먹보다 손이 부상의 위험도 적고 힘의 전달에 있어가지고 관절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이 관절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계장이 좋고요. 팔계장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 온몸을 전반적으로 다 틀어주는 겁니다. 틀어줬다 펴줬다 하기 때문에 뭐냐면 스트레칭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요가나 이런 것처럼. 요가 할 때 늘려주는 거죠. 그 늘려주는 거 선밀 요가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내리는 게 여기서 쭉 꼬아서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다 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 꼬아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스트레칭이 좋은 거예요. 다리도 꼬이고 팔도 꼬이고 몸도 꼬이고 다 꼬이니까 근육의 어떤 신장력 그리고 근육 운동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계장을 노팔장이나 이런 것만 조금 하고 나도 몸이 엄청 개운해져요. 달리기 하는 것만큼. 그리고 팔계장은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 수도 있지만 변가자 같은 거, 정가자라면 발을 고정할 정도에서 정가자 하면 그냥 팔짱을 해서 돌리는데 그다음 활가자 하면 그걸 조금 변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변가자는 내가 마음대로 투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면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실제 속도도 우리가 싸움할 때 치고받는 속도로 그 투로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권투 시합할 때 빨리 움직이잖아요. 태권도 시합할 때 빨리 움직이듯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태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가자, 활가자, 변가자를 하다 보면 운동이 돼요. 운동 효과가. 그리고 팔계장에도 태법이 있습니다. 발로 차는 거. 태법이 다 있기 때문에 발차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다 보면 전신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달리기도 좋은데 달리기는 계속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전신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팔계장이나 이런 거는 전신을 다 쓰고 팔다리를 다 쓰고 몸도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도 훨씬 좋은 거고 뭐 칼로리 소비도 좋은 거고요. 칼로리 소비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은 거고 재미가 있잖아요. 좁은 공간 안에서 해도 되는 거고 두 사람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팔계장은 팔이나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 이런 걸 차고 하게 되면 근력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라고 권해요. 권하는데 그 웨이트 트레이닝 말고 이 근력 운동 효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팔계장을 배우시면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또 처음에 몸을 늘려준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 전체를 손가락 끝부터 발가락까지 다 저렇게 써야 됩니다. 걸을 때 항상 발을 잡았다가 폈다 발가락부터 발바닥 다 쓰죠. 그리고 무릎에서 허벅지 계속 틀기 때문에 쪼았다 폈다 풀었다 하시면 계속 이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건강이 좋겠죠. 근육을 계속 움직이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고. 그럼 태극권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정말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양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식 같은 거 하면서도 등에서부터 쭉 위로 올리고 어깨에서 앞으로 펴고 발꿈치 떨어뜨리고 앞으로 나가서 밀었다가 그 다음에 들어서 땅을 누르던 느낌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대로 태극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쭉 발에서부터 허리를 밀고 그 다음에 등으로 나가고 어깨, 발꿈치, 팔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리 몸이 하나의 가나다란 선이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있죠. 예전에 사량발 천근이라고 할 때 손뭉치 안에 쇠선이 들어있는 것처럼 태극권과 팔계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떻게 발바닥에서 땅을 누르는 힘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어떻게 손끝까지 상대에게 전달하느냐인데 팔계장은 그걸
꼬우는 겁니다. 계속 꼬아가지고 요렇게 나선의 힘을 만들어내는 거고, 양가 태극권 같은 경우는 압축 했다가 뻥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붕권이라고 합니다. 붕경이라고 합니다. 붕경. 붕이 북리지 안에 붕도 있지만 태극권은 그 붕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축 팽창하는 거죠. 발바닥에 힘을 모았다 그대로 팽창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여드린 속도는 이렇게 가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실제 태극권을 싸울 때 권투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속도로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태극권을 하면 쓱 치면 툭 나갈 거예요. 전혀 안 그래요. 잘못, 완전 영화에서 잘못 알려진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 태극권도 어떻게 싸우냐고 이렇게 싸웁니다. 이 태극권입니다. 소금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태극권을 싸울 때 손만 탁 대면 아니요. 단편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극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절대 느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태극권과 그 팔계장은 힘을 쓰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싸울 때 속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권도 그 쾌가라고 해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빨리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느릿느릿하게 하다 보니까 운동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태극권은 우리 몸을 쭉 내렸다 폈다는 걸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장점은 유산소 운동 대신 무산소 운동의 개념처럼, 그러니까 한 발 힘을 모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 한 발 모아서 나가고, 그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한 발 들고 서 있는 것이 사실 하체 운동, 두뇌 운동의 장점이 있다고. 태극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지만 격하게 운동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태극권은 쾌가 말고 소가 정도 속도만 가도 이런 정도 속도 움직인 거거든요. 이 정도로 투로를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빠르게 걷기 정도의 능력이 됩니다. 태극권이 그냥 이게 우리가 보통 만가라고 하는 느린 거.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중가 보통 그 소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쾌가는 빨라요. 쾌가는 권투 펀치 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합니다. 느리면 안 되죠. 통배고 때리지. 그래 때리는 것이 느리게 하면 됩니까? 막구로. 누가 맞아줍니까? 내가 쑥 이란다 맞아줍니까? 펀치 들어오면 빡 하는 거지. 펀치 돌 때 쑥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영화가 망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태극권의 쾌가를 잘 못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태극권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호흡과 느리게 하기 때문에 호흡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복식호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압력으로 밀어내는 이 근육의 움직임을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유술 요가 같은 경우도 등에서 올라와서 허리를 내리고 허리를 누르면서 척추를 뽑아 올리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깨를 떨어뜨리고, 어깨를 떨어뜨린다는 게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하고 힘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그 다음 다시 누술 똑같은 방식. 그래서 몸을 계속 알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속도가 만가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근데 평생 이렇게만 태극권 한다? 그러면 태극권의 3분의 1만 하는 겁니다. 30%만 하는 거지. 태극권에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이 있다면 초등학교 과정 태극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태극권입니다. 근데 그걸 다 못해서 그런데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한테 맞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둘 다 하죠. 저는 예전엔 태극권을 좋아했지만 요즘 팔계장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팔계장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려면 팔계장을 추천합니다. 무술적으로 파이팅을 그거는 아예 배제하세요. 그리고 중국 무술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뭐 배워가지고 그걸 물론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파이팅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과연 그 정도 수련할 그게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한테 뭐 개인 수업으로 배운다 하시더라도 팔계장이나 태극권, 행위권 같은 걸 배워서 정말로 진짜 누가 싸움이라도 해볼 정도로 하려고 하면요, 수련 시간이 하루에 최소 4시간 돼야 됩니다. 최소한 4시간.
최소 4시간. 기초 체력부터 해가지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 합니다. 웨이트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정리를 다 해놨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거죠. 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팔계장이 먼저 배우시길 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태극권을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태극권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재미도 있고 건강 유지에 도움되고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은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